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 앞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 싱글 여성이고 50대 후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가게를 제가 청소년 시절이던 1980년대 중반부터 해서 근 40년을 장사를 하셨고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가게 앞에 여고를 나왔고 저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고는 합니다. 세월이 흐를 대로 흘렀으니 오래전에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은 이미 퇴직하셔서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더군요.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은 우리 집이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항상 우리 가게에 들러서 모임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세월이 흘러 제가 이어받은 이 분식집에 와서 개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둘러앉아서 떡볶이를 퍼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때 제가 한 남학생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남학생이 우리 학교랑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학교에 다녔지요. 저는 집이 학교 바로 앞이라서 교문만 나서면 바로 가게를 통해서 살림방으로 들어갔고 저희 엄마가 가게 홀 쪽으로는 분주하니까 학교 오갈 때는 옆에 대문으로 다니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굳이 가게 안을 통과해서 다녔지요. 왜냐고요? 거기서 그 남학생이 저녁을 먹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자애들 남자애들 골고루 섞여서 뭔가를 막 먹고 있는 그 속에서 누구는 누구를 좋아했고 또 누구는 이미 사귀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에도 그 남자애는 아무 것에도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친구랑 둘이서 묵묵히 음식을 먹고는 가방을 챙겨 들고 단과학원으로 수업을 들으러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공부를 제법 한다는 말을 들었고 외모도 아주 귀엽고 착하게 생겨서 저는 관심을 바짝 가지면서 그가 우리 가게에 오는 시간을 고대하고 있었지요. 제 친구가 그 귀염둥이 남학생과 붙어 다니는 애랑 사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귀염둥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귀여운 그 남자애는 누나가 셋인 집의 막내였고 누나들이 아주 공부를 잘해서 다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며 큰 누나는 이미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도 누나들 못지않게 전교 등수 안에 드는 성적으로 늘 열심히 생활하는 모범생이었고 저는 점점 그 애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사실 제가 언감생심 그런 애를 쳐다볼 입장도 아니었지만 원래 자신이 못 가진 것을 남을 통해서 부러워하고 대리만족도 느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질이 공부 못하고 수업 시간에 맨날 걸려서 혼나고 그런 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저랑 완전 반대로 너무 말쑥하고 그 나이 대에는 다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애였으니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귀염둥이가 다니는 단과학원에 굳이 가겠다고 엄마를 졸라서 그 학원에 그 아이가 듣는 시간대에 수학과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했고 필기도 받아 적을 능력이 안 되어서 겨우 아무렇게나 적으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그 애를 주시하느라 수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게와 학원에서 얼굴이 익었는데도 그 애는 전혀 제게 눈길조차 안 주더군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애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그 애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주일에는 꼭 교회 나가서 두어 시간은 예배를 보고 돌아온다면서 그때 말을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주에 당장 친구와 함께 교회로 나갔습니다. 다들 반가워하며 어서 오라고 아주 친절히 대해주며 청소년부들이 다들 자기소개를 하고 우리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귀염둥이는 한쪽에서 잠깐 앉았다가 어느 틈에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 창문 너머로 보이더군요. 그 애는 자신의 일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바깥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철저히 생활 시간표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교회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저는 교회와 가게
단과학원 이렇게 세 군데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맴돌며 그 애를 주시했습니다. 어느 틈에 저의 언니는 제 눈치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야가 빠지고 눈치가 백단인 자기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그만 제 사랑의 열병을 일기장을 통해서 읽어내고야 말았지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괴로워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내 마음을 들켰단 것보다는 언니한테 조롱거리가 되어서 이제는 집안 식구들 전부가 저를 비웃겠구나 생각하니 진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어쩐 일인지 실실 웃으며 자기가 일하는 옷가게에서 직원 할인 가격으로 산 그럴싸한 원피스를 제게 내밀면서 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빈정거리며 비웃었는데 자신도 어느 순간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애한테 잘 보이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한다더라고요. 저 같은 애가 백날 기웃거려봤자 오히려 비껴가고 우습게 여길 뿐이니까 제일 확실한 방법은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피스를 입고 학교를 오가며 가게를 통과해서 집으로 들어오며 그 애를 제외한 문 남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입고 그 애가 있는 학원에도 가고 교회에도 나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초가 하나도 없으니 수업을 따라갈 수도 없었지만 일단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지요. 제가 너무 무리해서 아픈 적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어지러워서 쓰러졌을 때에야 그 무뚝뚝한 엄마가 저를 걱정하며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치른 중간고사에서 저는 반 성적이 15등이 넘게 올랐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꾸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좀 못한 곳이라도 꿈꿔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귀염둥이가 다니는 독서실을 알아내서 그곳에도 등록을 했습니다. 봉고차가 밤 12시면 우리를 집으로 실어 날라주었고 귀염둥이는 저와 방향이 같았기에 오붓한 차 안에서 어떨 때는 바로 옆 좌석에 앉아서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제 청춘의 가장 떨리고 아름다웠던 순간이었고 이후로 세월의 흐름 속에 생의 온갖 고달픔이 밀려올 때도 저는 그때의 떨리고 순수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지요. 친구 말로는 귀염둥이는 자기 누나처럼 법대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열심히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그저 그런 2년제 대학에 들어갔고 대충 적당한 곳에 취업돼서 일하다가 남자 만나서 시집갔고 이제는 엄마의 분식집을 이어받아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제게 소중한 사랑의 추억이 담긴 장소이고 제 청춘의 한 시절을 아는 곳이기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 분식집을 열심히 드나드는 그 나이대의 남녀 아이들이 자신들의 청춘을 만들어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